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도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제가 좀 제목을 붙이면은, 네, 원래 제 맞은편에 얼굴이 하나쯤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뭐 시장 자체에 어떤 중점이 좀 맞춰질 것 같아서 인물 중심보다는 뭐 시장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또 노심초사 잠도 못 주무시고 어제 제가 밤에 자정쯤에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야간 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요. 불과 한 8시간 만에 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뵙습니다. 뭐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오늘 아침에 내용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어저께 11시 반쯤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부터 플러스가 좀 났기 때문에 야, 우리는 제풀에 그냥 넘어진 듯하게 어제 미리 빠졌는데 여기 진짜 뭐 말 그대로 미리 빠졌잖아요. 우리는 오늘 아마 우리 어저께 낮에 미국 선물이 약했습니다. 한 1%쯤 빠지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원래 우리 그냥 인심이 좋잖아요. 빠질 때도 올라갈 때도 미리 반영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미국장 뭐 금요일 날 장만큼 빠진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고서 아마 움직였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간밤에 보니까 미국이 영 다르게 끝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벙찐 거죠. 최소한 금요일 날 빠진 거는 남아 있지만 적어도 어제 밤 사이에 빠질 거라고 어제 야간 선물 약할 때 진행했던 부분만큼은 최소한 돌려놓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는 또 제법 올랐어요. 뭐 다우지수도 꽤 올랐고 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좀 빠질 때 오늘 밤 미국장 빠질 것까지 미리 다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빠졌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돌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간 선물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보셨겠지만 어제 야간 선물이 무려 플러스 3.78이에요. 이거 대입해 보면은 이따 이제 8시 50분 되면 숫자가 나오겠지만 이러면은 플러스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어제 워낙 기념비적인 하락 값을 봐가지고 마이너스 270? 예, 뭐 장중 더 하락했을 때 290 가까이 빠졌었는데, 야, 우리가 진짜 눈요기를 한다라는 게 올라가면서 1년 만에 4천, 5천 장도 봅니다만 하루에 270포인트 빠지는 장도 보고 또 오늘은 뭐 사뭇 다르게 어제 부호만 바뀌어가지고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의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만 보면 어제 빠졌던 거에 한 60% 수준? 네, 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에 추가적으로 급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졌던 부분만큼을 돌려놓는 시장에라고 보고요. 예. 근데 케빈 워시에 대한 이제 막연한 모호함이라든가 불확실성이 그럼 뭐 없어진 거냐? 이건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별로 반영하지 않는 걸 우리나라 증시만 굳이 그렇게 뭐 저승사자가 온 것처럼 반응이 나올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듭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정쯤에 말씀드리면서 약세장으로 돌변이 됐든 아니면 강세장 속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오늘 반등이 나오든 어쨌든 아침에는 플러스가 나온다. 근데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나서 되반등의 반등의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할 필요가 있고, 만약 약세장으로 바뀐 거면, 뭐, 최근에 강세장 속에서 맨날 이제 전약 후강이었잖아요. 초반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후반에 이제 자신감 갖고 올라가는. 약세장일 땐 반대거든요. 그 전날 많이 빠지고, 아침 되면, 그 전날 왜 이렇게 빠졌어? 이러고서 이제 약반등 나오는데, 그게 한 30분, 1시간 못 가고 다시 내려가는 상황들이 또 재현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1번 아니면 2번 아니고 출발은 어쨌든 플러스라고 봤는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고, 아우, 어저께 개인들께서 역대급의 5조 원 매수가 있었는데, 참 강심장들이에요. 어저께 누군가 시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시장이 상남자 테스트하는 시장, 뭐 여자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상남자 테스트. 예. 어제가 그런 장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뭐, 못 먹어도 고다 지지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살려면 벌써 사실 늦은 거죠. 어제 많이 밀렸을 때 용기 내서 사신 분이 오늘 아침에 NXT 보면 뭐 최소 3%에서 한 5%, 어떤 것들은 뭐 10% 올라가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 누리는 거지. 오늘 지금 NXT 이미 올라서 출발하고 뭐 시초가에 안 오른 거 잘 노리신 분이 뭐 이득 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벌써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들 최소한 5% 내외, 뭐 조금 재료 있거나 이런 애들은 뭐 10% 올라가 있는데, 오늘 이거 사가지고 아침에 뭐 오늘장 모사지지만 오늘장 모사지가 글쎄 뭐 지수가 훨씬 좀 덜 오르고 출발하면 지수 관련된 ETF 사는 게 답일 것 같은데, 개별주 사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더 먹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또 마땅치도 않아요. 자, 어저께 하이라이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블랙 먼데이죠. 뭐 그대로 개인의 5조 원 순매수가 있었고, 어저께 K리포트 쪽에서는 JST기 장중 15%까지 올라갔었고, 야,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아모센스, 어우, 예, 15,200원까지 갔었고요. 서부 T&D 요즘 좋아요. 19,000원대까지 올라가서 19,000원 후반까지 갔어요. 오늘도 아마 인바운드 관광객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있는 뉴스들이 꽤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유가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유가 빠지면 좋은 회사가 어딥니까? 좋은 섹터가 항공주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보니까 항공주들이 좀 셌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항공도 뭐 왔다 갔다, 뭐 가뜩이나 이제 중일 관계 어렵고 이러니까 뭐 일설에는 중국에서 2월 달에 가는 일본 비행기가 거의 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거쳐서 가든 어떻게 가든 뭐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터진 거죠. 마치 지금 이제 춘절 앞두고 긴 연휴 동안에 짧은 여행을 가는데,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에서 최근에 조사해 본 바 뭐 단계 갔다 오기에 제일 이제 적합한 뭐 여행지 이렇게 뽑혔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통계 예상치도 보면은 한 50% 정도 더 늘어나게 온다고 해요. 연휴 기간에 한 25만 명 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오겠죠. 뭐 여행주도 있겠고요. 예. 뭐 항공주도 있겠고, 예. 그리고 뭐 숙박, 카지노, 면세점, 뭐 이런 것들, 또 화장품 뭐 쓸어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케빈 워시에 대한 뭐 어제 이제 하락을 거의 뭐 케빈 워시 이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가 오늘 이제 반등의 그 가능성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사람이 지명되고 나서 무슨 얘기 했다라는 게 전혀 전해진 바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의 예전 이력을 가지고 넘겨짚어서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것이다, 뭐 트럼프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 생각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긴장 탔는데, 정작 미국장의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의 모습에서는 케빈 워시 얘기가 거의 안 나왔다라는 거. 아직까지 뭐 절차들도 남았고 하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좀 심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어제장이었고,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저께 그 지수만 보면 사실 다우는 뭐 금요일날 빠졌던 거 이상으로 올랐고 한데요. 환율이 그렇다고 다시 내려간 건 아니에요. 유가는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이란 이슈가 좀 합의 쪽으로 간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아침에 3.8% 빠졌었거든요. 1.7% 올랐으니까 사실 이게 지수는 뭐 다우가 좀 올랐어 이거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채권의 수익률이 그렇다고 뭐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야간 선물은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 맞습니다. 3.78%니까 거의 4%,
5천원에다가 대입해 보면 플러스 한 170, 18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일단 5.5% 올랐다는 것도 반갑고, 다만 엔비디아, 테슬라는 조금씩 내리면서 끝났고요. 전체적인 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에 성질을 내겠죠. 어제 왜 빠진 거야? 뭐 이러면서 한 60에서 70% 정도쯤 만회하면 다행인데, 지금 기판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제 기판주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면 뭐 대덕전자니 심택이니 생각보다 어제 빠진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런 애들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한 이틀 정도의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플러스지 뭐예요. 예. 그렇게 살아남거나 오히려 뭐 반전의 기회가 됐던 그런 섹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요새 스토리지 쪽이 되게 강해요. 샌디스크가 15%나 올라가지고, 뭐 우리도 SSD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련주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요즘 실리콘 포토닉스 제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진짜로 AI 데이터 센터가 뭐 우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광통신 관련된 개념들이 훨씬, 이건 이제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얘기가 나오지만, 빛으로 뭔가 한다라는 전반적인 그 광 있죠, 광. 그거 개념들이 올해 굉장히 주목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항공주가 오른 건 아마 뭐 유가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 이렇게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이슈라든가, 또 이제 다음 주 정도 초반으로 약간 수년된 아르테미스의 발사 이슈, 그리고 6월달 정도로 추측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 이런 것들 맞물려서 우주 관련주들이 세단 말이에요. 요즘 제일 이제 주목받는 게 나라 스페이스 정도, 스피어 이런 것들이. 근데 간밤에 우주는 또 빠졌어요. 미국에서는 5% 정도 빠졌고, 원전주도 좀 빠졌고, 뭐 자율주행도 빠졌고, 테슬라 하락에 맞춰가지고 약간 좀 약하게 흐름들이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미국 쪽에 연관돼 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게 요새 좀 통례이기 때문에, 글쎄요, 더 화끈하게 빠지고 화끈하게 올라가는 우리 시장을 기대하면서, 지금 NXT 강세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빠졌던 거에 한 반 정도쯤 이제 올라서 NXT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거 어제 안 빠졌잖아요. 별로 안 빠졌는데 우리 3% 올랐으면 이득 본 장사하고 있는 것 같고, 로봇주 쪽에서는 아마 티로보틱스가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10%급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연이틀 이제 초강세 나왔던 뉴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약간 마이너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7% 올랐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흐름 좋고요. 자, 지금 오늘 뭐 시장은 뻔하게 나오지만 지금 강세구는 뭐 지수 자체죠. 어저께 50포인트 가까이 빠진 코스닥이 오늘 뭐 열릴 거 아닙니까? 233740.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ETF 번호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이거 오늘 또 무진장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어제 용기 차마 못 내신 분들, 야, 어제 왜 빠진 거야? 이러면서 오늘 분전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인바운드 관광객 춘절 때 몰려온다, 요런 거 이제 날짜로 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가도 하락했겠다. 오늘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 들고, 히토류 쪽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뭐 중국과 지금 사실 첨예하게 부딪히지만 히토류 때문에 이제 큰 소리 못 내고 있는데, 계속 1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히토류 모으려고 하죠. 뭐 120억 불 정도의 히토류를 뭐 저장한다,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히토류 관련주 그러면 JS링크 뭐 이미 지금 강한데 그 종목이 제일 좀 돋보이거나, 아니면 노바텍 정도. 그 우주 관련주는 미국에서는 좀 약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관련은 크지 않은데도 뭐 나라 스페이스 정도의 이제 그 제작한 그 쿼드 위성이 이제 아르테미스에 실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스피어 정도랑 예, 나라 스페이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로봇은 계속 순환매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티로보틱스가 제일 세네요. 예, 흐름이 제일 세고 뭐 그거 외에도 몇 개쯤 또 돌겠죠. 예, 그리고 유바이로직스는 어제 실적은 생각보다 좀 덜 나와가지고 약간 쇼크 수준이었는데 아마 증설 투자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20%나 올라서 초반 시세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 원래 지난번에는 탈모 때문에 한번 움직였던 종목 같은데 뭐 어제 보면은 이게 지장이 워낙 폭락을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동남아에서 또 굉장한 그 바이러스 뭐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뭐 발견이 됐다 그래갖고 어제 일부 뭐 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주들 좀 강세도 있었거든요. 뭐 어느 정도로 퍼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여행 쪽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공포스러운 이슈가 될 수가 있죠. 자, 일단 삼성전자가 3.8%, 하이닉스가 5% 정도의 NXT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 뭐 지금 전체적인 그 반등의 강도가 어저께 그 빠졌던 이제 최종 지수 대비해서 한 반 정도에서 한 60%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반이면 135 정도. 뭐 지금 8시 50분 되면 이제 짠 하고 예상 지수가 나오겠는데 어제 기억나시나요? 초반에 마이너스 120 정도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한 2, 30 정도까지 극적으로 반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줄줄 흘러대가지고 뭐 207, 80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은 반대죠. 플러스 한 100 이상은 분명히 찍을 것 같고 출발이 한 120일지, 150일지, 170일지 이런 강도 싸움이 좀 초반에 나올 거고 조금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랑 정말 정반대에 정말 뭐 270을 바로 회복다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정말 한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주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런 장세가 좀 나와주면 좋겠고 그래야 또 의미가 있고요. 근데 뭐 이따가 또 희말이 없게 초반에 막 100, 뭐 120, 30 이렇게 놀다가 뭐 오후쯤 돼가지고 야 제가 이제 커버할 수 없는 시간인데 한 6, 70 뭐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이게 반등이 약한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또 오늘 밤에 미국장이 또 반락이 나오면서 내일 아침에 또 풍덩될 수도 있습니다. 이따 10시 끝날 때까지 뭐 기세라든가 추세를 좀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 60, 70% 수준의 반등 염두에 두고 그 정도 좀 올라왔을 때 글쎄 여러분들 어제 한 250, 270 빠질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와 5300에서 하루 이틀 만에 300 몇십이 빠졌는데 다시 5200, 300만 가주면 웬만큼 정리하고 당분간 쉴게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뭐 한 번만 올라가 주세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오늘 좀 유사하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호기를 맞았는데 어제 다짐이 만약 있으셨다고 하면 오늘 까먹지 마세요. 예. 야 오늘 뭐 물론 어제 상승을 막 뛰어넘어서 오늘 막 300 오르고 한 60 오르고 이러면 뭐 완전히 이제 덮었다 이래가지고 쫙쫙 그 설 연휴 전까지 강할 수도 있는 흐름. 그 사실은 시장에서 보여주는 흐름을 가지고 즉시 해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반등이 약하면 이거 내일 다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8시 49분 이제 그 동시효과 가격이 나오려고 하니까 예. 한번 시세로 가볼까요? 첫 그 예상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이런 것들까지 모아서 네, 아침에 강세군들 뭐 지금 거의 마이너스가 없죠.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 애들은 어저께 그 강했던 애들. 예, 근데도 오늘 뭐 그나마 기판주들은 오늘도 세요. 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출발할 때 뭐 한 템포 더 강하게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3% 후반에서 5% 정도 사이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지금 뭐 하이닉스 상승에 따른 효과 SK 스퀘어가 6%대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제 모든 종목들이
잠시 후면 호가가 쭉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없어졌어. 이거 어저께 잔뜩,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지? 예. 자, 지금 호가들 이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이 여러 군데 같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한번 진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 지수가 193이에요. 예. 이걸 우리 시장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오를 때도 정말 화끈하다. 지금 예상 지수가, 플러스 193이요. 예. 여러분 진짜 그 피부가 이게 노화가 금방 되겠어요. 쫄깃쫄깃해져가지고, 텐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인데, 뭐 한 200포인트 이렇게 가까이 출발하면 너무너무 좋죠. 어저께 270이나 빠졌네. 그거 괜히 빠졌어. 이제 이런 장세 비슷한 게 아침에 연출이 될 것처럼 예상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190이었다가 지금 160. 저는 그러니까 야간 선물대로만 보면 한 150에서 170 사이 정도 출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인데, 물론 이제 오늘 보면 어저께 많이 산 개인들이 초반에는 어이쿠야 어저께 잘 샀다 오늘 감사하다 이러고서 초반에 좀 팔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어저께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오늘 이제 사주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들도 요새 힘이 있으니까 뭐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오늘 어저께 하락 시에 또라이같이 잘못 팔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와 줘야 사실은 연속성이라든가 강도가 유지가 될 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그냥 개인들의 포모 현상이 또 한 번 발동되면서 개인들 중심으로만 사자가 들어온다 이러면 아침에 뭐 150이거나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리를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누가 더 이제 수급 주체 핵심이 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출발은 제가 봐선 어제 정도의 한 60% 수준 정도거든요. 일단은 출발은 대충 따져보면 어제 1,000원 빠진 주식이면 오늘 한 600원, 700원 정도? 그 정도 붙는 게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제 수준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반 정도 수준 이하로 이제 놀고 있느냐, 그런 거 정도? 아니, 뭐,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다기보다는, 시장 자체 사실 어저께가 뭐,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게, 정말 한번 그냥 진짜 상남자 테스트, 아니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한 테스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어제 공포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무던히도 견디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봐선 코스피 5300이라든가 뭐 코스닥 1200 뭐 설 연휴 전에 그렇게 14개 올라간다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뭐 상법 다음 주 정도면 뭐 고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 연휴 전에 뭔가 해서 설 연휴에 민심을 좀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설 민심 되게 이제 그런 여론에 대한 관심들이 큰 게 정치권이라서 설 연휴 전에 일단 가족들 모였을 때 와 코스피가 5천 이상이야 뭐 이런 거 주식 관련된 얘기 많이 하라고 아마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좀 속도감을 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설 연휴 전까지는 크게 뭐 밀리거나 그러니까 어제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긴 했는데 뭐 오늘 웬만큼 회복이 되면 좀 덜 밀렸다 이런 느낌은 있겠지만 1월 달에 25%나 오른 시장에 대한 이제 뭐 기간 조정 또는 약간의 하락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생각은 그래요. 어제 270 빠졌는데 오늘 270 올려놓으면 딱 좋죠. 근데 오늘은 진짜 여기 지금 한 170?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60% 수준 정도
올려놓고 좀 짱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제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만큼 빠진 게 이제 원복되는 건 괜찮은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양금이 남아있고, 또 역시 뭐 코인이나 금 가격, 은 가격이 이틀 연속으로 빠졌다는 거 감안해 보면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일 없었어라고 그냥 원상태로 다 돌려놔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뭐 한 6%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어제 빠진 그대로 올라놓으면 한 200포인트 정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한 어제 한 반 수준에서 60%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수도 한 150에서 한 180 요 정도 언저리에서, 사실 180이라고 불러대는 것도 이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변동성과 가격적인 변화인데, 어쨌든 어제 일단 반 정도에서 한 60-70% 수준? 그 정도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뭘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어제 빠진 거 대비해서 오늘 오른 게 개별주들마다 다 반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제 빠진 거를 오늘 웬만큼 만회시키는 종목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회복력과 반탄력이 강한 애들을 갖고 있어야지, 어제 5,000원 빠졌는데 이를테면 오늘 막 1,500원, 2,000원 올라, 이런 애들은 회복력이 좀 느린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마치 실화손이 같은 그런 취급을 좀 해줄 필요도 있다. 어미 호랑이가 너는 조금 들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는 시각, 오늘 같은 날이 그런 종목별 테스트를 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냥 뭐 시장이 눌려가지고 웬만큼 다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성질 낼 때 더 오부지게 야무지게 성질 내는 애들만 좀 비중을 관리하는 게 맞겠죠. 들 떨어지는 애들일수록 빨리 버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1,000원 빠졌는데 오늘 1,200원 올라? 이런 애들은 똘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막 사수하고 지키고 가는 게 맞고, 어제보다 지금 한 60% 정도가 일단 평균이고, 그 이상을 뿜어주는 애들은 홀딩을 꽉 하는 게 맞고, 반탄력이 오히려 낮은 애들은 이거는 또 밀릴 때 선두권으로 밀린 애들이니까 가능한 한 현금화를 빨리 해주시는 게 맞고, 전 그렇게 좀 생각이 지금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셀 때 어제 하락했던 것만큼을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해 주는지를 가지고, 이 녀석이 찐이네, 약간 들찐이네, 좀 뭐 약간 좀 멍텅구리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지금 한 2분 정도 안쪽으로 뭐 상승 이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예상 지수 보니까 코스닥도 어저께 50에 35 보니까 딱 70% 수준이죠. 코스닥도 한 70% 수준만큼 지수가 올라와요. 어제 50 빠졌는데 지금 35 정도 예상이니까 딱 70%. 어제 270 빠졌는데 50% 생각하면 135인데 지금 170 정도 예상 나오니까 딱 그냥 야간 선물 오른 정도만큼이 딱 지금 계산이 돼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한 60%에서 70% 수준 사이죠.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똘똘이들이 더 역할 해주느냐. 뭐 미래세펜츠는 어제 14%만큼 안 빠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못 봤는데 어제. 오늘 14%면 이런 애들은 이제 똘똘한 애들이죠, 진짜. 어제 빠진 거보다 오늘 더 좋아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이 진짜 똘똘한 애들 아니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임박하고 종목들은 뭐 대부분 상승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어저께 시간에서 약했던 애들만 지금 호가가, 근데 얘네들도 보시면 어제 셌던 애들이에요. 어제 셌던 애들이 그나마 시간에 좀 약세였고, 어제 안 빠지고 버틴 애들은 원래는 이제 많이 안 올라가는 게 맞죠, 오늘. 근데 개별 재료가 뭐 있다고 하면 충분히 뭐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네. 자, 어떻습니까? 뭐, 꽤 올라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종목들, 와, 신났어요. 뭐 이러고서, 네, 올라가는 애들이 많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너무 다행이고요. 예. 일단은, 예, 어제 수준의 한 6, 70% 수준으로 일단 지수 반등이 나오는 건데, 예, 그거 이상급을 어제 빠진 것 쪽에서 해주고 있느냐. 어제 코스닥 그 레버리지 요 ETF 233740 어제 한 12%인가 빠졌죠. 근데 오늘 8%, 예, 요 정도 상승으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도 5%급. 삼성전자는 어제 6% 빠진 거 감안해 보면 거의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고, 하이닉스는 조금 어제 8% 빠진 거 대입해 보면 조금 덜 올라왔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도 지금 대형주들 거의 다 상승을 하는데, 예, 뭐 두 자릿수 올라오는 애가 있으면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애들이겠죠. 예. 야, 이런. 어우,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애도 있는데? 아니, 저거는 왜 저러지? 예.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어제 한 70% 수준으로 출발하는 게 맞는데, 예. 거기서 삐끗한 놈도 있네. 예. 세상에. 자, 3표 시멘트는 뭐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네요. 예. 오늘도 거의 반상한가. 야, 기가 막히게 탔네요. 그리고 아주아이비 벤처 캐피탈이자 이제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 셉니다. 8%. 어제 빠진 거보단 오늘 뭐 플러스가 더 난 것 같은데. 아주아이비 같은 건 이제, 예, 그래도 애가 기본이 있는 애죠. 예. 어제 빠진 거보다 오늘 오르는 애들이 더 이제 야무지게 오르는 애들이 있으면, 예, 그런 애들이 찐이에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자, 지수는, 예, 출발해서 아주 뭐 170포인트, 30포인트, 한 60% 수준 정도로 일단,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오늘, 예, 리포트 종목, 아까 소개를 못 드렸구나. 아침에, 예, 역시 리포트 종목들이 오늘 힘이 좋은 게, 롯데 이노베이션, 또 KMW 이런 것들 흐름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뭐 어저께 강했던 애들 중에서도 연상승이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제 약했던 애들, 뭐 강했지만 오늘 조금 약하게 흘러가는 애들도 있고요. 예. 다 종목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걸 뭐 한마디로 다 표현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전반적으로 한 60% 수준 정도만큼 일단 반등하면서 출발한다, 이게, 예,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야, 파두는 오늘 죽다 살아가지고 오늘 상한가 가버렸네요. 예. 회사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건 둘째치고, 예, 일단은 파두는 진짜 말 그대로 죽다 살은 거죠. 상장 적격성 심사했으면 요즘같이 그 서슬퍼럭에 이상한 기업은 막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상장 적격성 심사 자체를 피했으니까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면서 그냥 점상으로 갔겠죠, 이거. 네. 자, 지금 초반, 네, 수급은 글쎄 외국인들 기관은 약간 좀 멈칫하고 있고, 뭐 다만 기관은 코스닥 쪽은 매수가 좀 들어는 오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ETF죠. 233740. 지금 금융투자 쪽 매수로 인한 것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뭐 기관이라고 솔직히 순수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시세 나는 게 뭐 3, 4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판 거를 후회하면서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아이쿠 어저께 살 걸 이러면서 놓쳤다 이런 분들 지금 들어오는 게 크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저께 지금 수급은 별로, 기관들이 그나마 좀 안 팔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은 뭐 선물 가지고 또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하는 건 아닌 건데, 뭐 일단 현물 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예. 일단 초반은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지수는 한 반 정도쯤에서 한 60% 수준 정도에서 일단 머무르겠죠. 왜냐면 메이저 수급이 어떻게 도는가 이제 한 30분 1시간 지켜보고 나서 그 강도를 얼마나 더 유지해 줄지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날 확률이 높아요.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예, JP 모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든, 아, 장기적으로, 예, 제가 망간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무게중심은 다르겠지만, 이따가 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만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3년 있으면. 네. 뭐 그런 거 보고 장이 어떻게 꼬꾸라지든 간에, 아우, 야, 앞으로 2, 3년은 우리나라 장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대폭발 갈 거니까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여러분들 하루에 빠지는데 오늘 다행히 진짜 올라서 너무 다행인데, 오늘 오르는 게 의미 있게 올라서 정말 이제 녹지 않고 어제 그 내렸던 부분들 많이 커버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며칠 조정 또 아니면 2월달 조정에서 1월달에 꾸역꾸역 올라온 거를 또 대거 까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작 지수가 다시 오르는 타이밍 됐을 때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면 또 회복력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예, 뭐 먼 미래에 7천 간다느니 1만 간다느니 그런 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그런 뜻을 분명히 갖고 있고 하면 뭐 시장에 휘둘릴 일이 없죠. 내가 자금의 성격도 뭐 최소 1년에서 2, 3년까지 여유 있게 돈 빼지 않고 투자할 자금이다 이런 거부터 포함해서 아무리 봐도 우리 구군을 탄 것 같다. 전 세계가 뭐라고 이상하게 돼도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 5천 올라온 거 물론 2, 3천 때도 있었지만 이제 5천부터 뭐 7천 아니라 만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제같이 빠지는 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애교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야, 큰 그림 그리는데 저렇게 뭐 2, 300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보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각자의 뭐 생각들은 다 있고 그걸 뭐 제가 통일을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시간에 뭐 저의 관점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거에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뭐 동감도 있을 수 있고, 네, 같이 동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소리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이란 놈들이 왜 파냐는 거죠. 예. 오늘 파는 외국인들은 그런 걸 몰라서 파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아는데도 근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단 말이에요. 예. 왜 팔지? 걔네들은 뭐 또라이인가? 예. 다 생각들이 달라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지금 그런 얘기 왜 2, 3천 할 땐 안 하다가 5천 넘어오니까 뭐 6천 간다, 7천 간다 이런 얘기, 예, 사탕발리처럼 계속 얘기할까요? 불과 한 7, 8개월 전에 우리나라는 뭐, 예,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2, 3천도 너무 과분하다 이런 얘기 했던 시대들이 멀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저평가라면서 지금 6천, 7천을 우습게 불러대고 있는데, 예.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 26만원 가고 하이닉스 120만원, 뭐 150만원 불러대는데 왜, 예, 그 중에 이상한 외국인들은 파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뭐 개인들이 또 분전해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생각이 다른 애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 예. 코스닥은 또 1,000억이나 파네요, 벌써 아침부터. 예. 외국인들이 뭔 생각이 또 있는지. 예. 지수는 뭐, 어쨌든 60% 수준 정도만큼은
최소한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네, 흐름이 나와요. 예, 지수가 당연히 그만큼 빠졌다 올라오니 지수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그래서 지수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중소형주들은 반등 탄력이 좀 약해 보여요. 제 생각엔. 오히려 오늘 반등할 때 뭐 어저께 잘 샀던 거 팔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선 그렇게 탄력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초반에 한 10분 정도 보니까 뭐 개인들 중심의 수급이야 뭐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기관이 조금 들어왔네요. 그 기관은 금융 투자도 아니에요. 투신 쪽에서 좀 연기금이 오늘 많이 있었네. 예. 아침에 연기금에서 기관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예, 그러면 당장은 그래도 이제 수급 구조로만 보면은 외국인들 조금 팔고 기관이 좀 적극적이고 연기금 쪽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닥은 사는데 코스피는 조금 또 팔자로 바뀌었으니까 이 안에서도 그림을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 조금 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코스피를 얘기하려다 코스닥을 먼저 얘기했는데 예,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초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대차는 네 마이너스가 나네요. 예. 이러면 현대차는 좀 재미없는 거죠.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마이너스가 나? 이 반등장에서 예. 현대차는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관세가 다시 뭐 25%를 어떻게든 뭐 우리가 뭐 국회나 이런 데서 뭐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현대차는 일단은 오늘 이 장에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좀 바람이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이너스고요. 현대 계열 쪽. 근데 이게 약하니까 현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로봇주들도 좀 예,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별로가 될 수가 있죠. 예, 로봇주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밀리면 뭐 자율주행 포함해가지고 로봇주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 예. 조금 우려된다. 현대차가 난데없이 좀 빠집니다. 에코프로도 좀 마이너스가 났네요. 얘는 근데 어제 별로 안 빠져서 사실 크게 오늘 올라야 될 역할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실리콘2 같은 게 10% 빠지는데 이거는 뭐 개별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미래세펜처 우주는 뭐 세트라가이 같은 거 네, 여전히 세고요. 뭐 나스페이스도 8%대. 우주는 그 앨런 머스크 쪽에서 이슈를 계속 이제 만들죠. 이번에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이슈가 또 도드라졌고 어쨌든 원래 6일날 발사할 거라는 그 아르테미스가 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틀 정도 연기됐다고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가 좀 살아있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뭐 나름대로 네, 분위기가 사뭇 괜찮습니다. 예. 좀 이슈가 좀 살아있죠 아직까지. 예. 근데 현대차가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니까 로봇 쪽에 어쨌든 거두 아닙니까 거두. 예. 얘가 약간 움찔하면 아무래도 로봇주 전반으로는 조금 같이 움찔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수가 어제 5천을 깼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간밤에 어떤 미국 시장의 반전을 통해 가지고 네, 한 60% 수준만큼 올라오는 게 원래 이제 출발이었는데 코스닥은 약간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 코스피보다 좀 강하다 보니까요. 지금 빠른 속도로 팔고 있거든요. 방금 한 2분 전에 보여드릴 때 1000억이었는데 지금 1300억 정도까지 바로 빨리빨리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기관들은 900억대 매수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다 금융투자 ETF죠. 예, 안 봐도 비디오인데 대부분 233740 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뭐 수급으로 또 유지가 되겠죠. 오늘 뭐 시가총액 그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동빵으로 쏴주는 뭐 ETF 물량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초반에 코스닥 매도 금액은 꽤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은 평균 한 3%에서 4%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원익 IPS 같은 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 움직임만 보면은 일단 외국인 선물 강화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코스피 팔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수급 초반의 움직임만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예요? 방금 LNF가 많이 빠졌는데? 예. 마이너스 9%? 네. 뭐 이렇게 많이 빠져? 네, 뭐 에코프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이게 또 약간 영향받을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가, LNF가 9%좀 빠진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아까 시가 정도 부근에 열심히 좀 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가보다는 조금 밀렸죠. 30여 포인트, 35 정도 내외까지 출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 밀렸습니다. 약간은 미차전지 쪽, 뭐 자동차 포함해서 그쪽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게 오늘 보면은 그런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고, 뭐 칩에 대해서도 이제 TSMC나 삼성 갖고서도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머스크의 발언이 일부 있었더라고요. 그게 내포하는 바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충분히 이제 못 준다는 얘기들도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얘네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제 칩이라든가 배터리의 내재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지네들이 만들어서 지네들이 조달해서 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원래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러다 말고 그냥 이슈가 금방 묻히긴 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지 이슈가 자꾸 나오는 거 참 불편하긴 하네. 우리 시장, 우리 종목들이 좀 쓰임새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애들 뭐 최근에 뭐 LG도 한 2건 있었고, 뭐 그런 이제 계약 취소 이슈가 자꾸 나오는 게, 글쎄요. 이게 LNF 쪽하고 뭔가 좀 취소 얘기가 진짜 정설이다, 맞다 이러면은 글쎄, 왜 그럴까요? 뭐 차를 안 팔기로 한 건 아닐 거고, 뭐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던가, 아니면 뭐 더 유리한 거래선이 뭐 만들어졌던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테슬라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겠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오늘도 어제 그 올랐던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성동구청장 어저께 출판 기념회 하면서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성 쪽은 진짜 뭐 똘똘한 애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LK 삼양 같은 경우 좀 상한가도 갔고, AP 위성, 세트레가이, 뭐 위성 관련주 강세, 뭐 하다못해 미래세 벤처 투자도 15%가 올랐어요. 나라스페이스 13% 올랐고요. 우주 관련된 상표도 벌써 또 상 들어갔어요. 27% 뭐 상 왔다 갔다. 이게 참 이게 정치적인 게 무서운 게, 이게 그 또 서울시장 유력 후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흔히 말해 성동구에 땅 있는 회사들, 성동구청장하고 약간 뭐 인맥 내지는 뭔가 좀 엮여 있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직접 개발해가지고 그게 걔네들의 수요를 전부 다 충족할 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발을 그렇게 내재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면, 예, 하여튼, 예, 우리가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던 것들은 이게 작년에 한 4건 정도 연말에 공급 해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좀 없었잖아요. 1월 달에는 좀 없었는데, 또다시 등장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우려가 되죠. 예. 자, 어쨌든 시장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현선물, 예, 일단 현물도 그 약하지만 매수로 좀 돌변이 됐고, 또 기관, 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또 개인들은 오늘 뭐 어저께 만약 사신 5조 원대 가까운 물량이 있다고 하면 오늘 뭐 기분 좋게 파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높게 사주겠다고 하면 알았어 줄게 이러고서 반영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닌가 싶으네요. 예. 자, 일단 초반에는 개인들 먼저 사는 느낌이었는데 불과 한 15분 정도 사이를 두고 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인볼브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의 사자의 반 이상은 지금 개인들이 ETF 사는 매매긴 한데 나름대로 또 그 외에도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기관 전체 금액이 꽤 높거든요.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양시장 코스피가 조금 더 먼저 달린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도 이게 금융투자 창구를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거의 그냥 보합이고, 예, 코스닥은 1100억 정도 사자가 들어오니까 하여튼 지수 단으로 끌어당기는, 예, KQ150 레버리지에 뭐 물밀듯이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지수만 끌어올려. 근데 이게 일종의 지상명령 같은 느낌인데 들어오면 결국은, 예, 지수 관련주에 또 배분해가지고 돈들이 투여가 되니까, 예,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죠. 예, 열심히 들어오면 해당 지수 해당되는 ETF의 구성대로 관련되는 종목마다 배분돼서 금액들이 쓰이게 되니까, 예,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지수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 아니면 이제 코스닥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수가 올라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기존의 것들을 열심히 펌프질 해갖고 올리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똘똘이들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빈 껍데기 같은 종목들은 빨리 내보내고 똘똘한 애들로 채우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붐업을 시키자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결국은 233740은 올라간다는 논리죠.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수 자체, 우리가 뭐 어느 종목이 10배 올랐어 이런 걸 가지고 그 장이 잘 됐어요, 아니면 그 해당되는 뭐 시장이 너무 폭발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수가 그냥 1000이었는데 연말 되니까 뭐 1500이 됐든 2000이 됐든 이러면, 예, 그냥 시장이 날아간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개별주들이 고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렵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수가 날아가서 뭐 이번에 그런 거죠. 코스피도 2000에 2200이었다가 5000을 날아갔는데 반 정도는 한 3000, 4000 넘어간 다음에 꾸역꾸역 하다가 내려가는 애들도 꽤 있고, 늘상 보면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수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좀 반대긴 해요. 어저께는 오른 게 한 300개고 빠진 게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빠지는 게 한 400개, 오르는 게 지금 한 2100개 정도 되니까 다른데, 그동안 지금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보여줬던 궤적을 보면 사실, 예, 오르는 거 똘똘이들이 이제 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올라오니까 중소형주들의 상대적인 이제 빈곤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수 단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올라가도 또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고, 특히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이었다가 지금 한 2000여 개 정도 가까운 종목이 있는데,
이것들이 가게 되면 뭐가 갈까 싶으면 당연히 코스닥 150이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들이 똘똘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딴 것들보다는. 왜냐면 233740으로 물밀듯이 돈이 들어와서 기대값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150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죠. 코스닥 150에 좀 집중되는 그런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세 벤처 투자가 19%, 아주아이비 투자 13%, 미래세증권 11%, 삼표시멘트 상한가, 레인보우도 7% 올랐고, 나라스페이스 11%. 지금 지수가 아까보다 이게 그 수급의 구도가 바뀌니까 조금 더 쫀쫀하게 올라갑니다. 선물 매수가 급하게 빨리 들어오네요. 벌써 3,000개까지 들어왔는데 현물 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선물로다가 먼저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기관 쪽의 매수도 어쨌든 뭐 연기금이든 ETF든 구분 없이 꽤나 이제 높은 수치로 잡히다 보니까 지수가 아침 지수보다 좀 올라서 약하게 양봉이 나오는 현실. 그렇게까지 올라가네요. 일단 이 정도 올라오면 한 70% 수준만큼 올라온 거죠. 지금 한 30분 가까이 본장 열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들여다보셨을 때 어저께 이제 대부분 빠졌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올라오는데 뭐 지수가 지금 한 70% 수준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네 종목들도 어제 빠진 거에 한 70% 수준만큼 올라왔느냐? 그게 이제 척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한 어제 빠진 것보다 더 올라왔어. 이런 애들은 진짜 이제 똘똘이군이에요. 그런 애들은 꽉 부여잡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어제 덜 빠져서 오늘 덜 올라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덜 빠졌습니다. 오늘 덜 움직이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원래 낙폭이 있다가 낙폭 세게 또 회복되면서 올라갈 때는 1순위는 이제 낙폭이 제일 컸던 애들이 제일 빨리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효자 역할 했던 덜 빠진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오늘은 원래는 이제 상승력이 좀 약한 게 맞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어저께 이제 올랐던 그 성동구청장 관련주 중에서는 플러스군이 좀 있긴 한데 뭐 그거 말고 어제 자산주 쪽으로 올랐던 애들은 지금 거의 보합이고, 어제 그 동남아 무슨 뭐 이상한 질병 때문에 올랐던 애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어제 분위기 좋았던 애들도 생각보다는 별로예요. 그냥 별로고, 우주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게 오릅니다. 어제 우주들이 좋았던 애들인데 루미르, 파이버 프로, 알맥 이런 애들 오늘도 지금 6%에서 한 7, 8%까지 꽤 상승력 크고, 어제 개별 재료로 올랐던 애들 중에서도 4개 중에 3개는 마이너스 한 3, 4%니까 결국 이 페이지가 보여드리는 장표가 느끼는 게 어저께 많이 오른 애들은 오늘 이제 좀 잠잠하다, 조용하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근데 봐도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현재,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거, 어제가 만약 내 계좌가 뭐 몇 천이든 몇 억짜리인데 어제 빠진 게 뭐 정말 말 그대로 한 500만 원 빠졌어.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이상 회복이 되면 그냥 평균 계좌예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그 구성이 그냥 시장 평균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어제 500이 빠졌는데 오늘 뭐 한 500 정도에서 600 정도 회복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 계좌는 이제 우수한 계좌죠. 회복력이 빠른 종목들을 갖고 있는 계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한 70%만큼 지수가 올라왔는데 내 계좌가 약 한 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 한 3, 40% 수준이다.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이거가 뭐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복이 되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만족을 하실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이 움직일 때 먼저 좀 가거나 빨리 가거나 좀 앞서고 있는 애들 쪽으로 바꿀 거냐, 이런 것들 오늘 종목들 탐색해 가지고 또 골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오늘 같은 날 뭐 매매도 매매지만 여러분들 계좌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진짜 테스트해보는 날이에요. 시장보다 어제 오늘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 거의 한 70%쯤만큼 이제 갖다 놨다라고 봤을 때 어제 이제 대부분 빠졌을 건데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만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뭐 7% 10%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빠졌던 거만큼을 얼마나 비트하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실리콘2는 글쎄 아무리 봐도 뭐 개별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뭐 실적에 대해서 기대보다 안 나왔든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원래 그냥 알기로는 미국 쪽에 뭐 화장품 관련된 네트워크가 좋다 이랬는데,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실적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거 뭐야? 오늘은 나온 뉴스는 없어요, 일단은. 다만 대표가 작년 월말 기준으로 뭐 한 18만 주 팔았다는 뉴스가 있긴 했는데, 그건 뭐 지난주에 있었던 거고, 지난주 월말 기사 정도로 나온 건 있는데, 네, 뭐 제일 대주주나 대표가 이제 지분 줄였다 이런 거는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당연히. 뭐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발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번에 그 올리브영 같은 게 미국 쪽에 진출한다 이럴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미국 쪽에 그 벤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몇 군데 중에 골라야 되는데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난 적이 있는데요. 뭐 실리콘2도 하나 그 대상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 뭐 그런 거 중에 혹시 뭐 선정이 안 됐다던가 이래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왜 빠지는겨? 글쎄 뭐 드러난 건 없어요. 지금 뭐 그냥 다 뭐 뭔 악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 대부분이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딱 보면 그냥 딱 하고 뭐가 이유가 나올 것 같아도 모르죠. 뭐 어떤 내용들은 일어나고 나서 좀 지나서 이랬어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이슈가 없으니 제가 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거의 해석 부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겠으니 뭐 예. 구다이 글로벌이, 예. 뭐 그런 거는 그렇죠.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죠. 네. 구다이 글로벌도 뭐 곧 우리 이제 코스닥에 상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통회사 인수했다. 그런 거가 이제 실리콘2가 원래 미국 그 화장품 네트워크가 꽤 있는데, 걔네 이용 안 하고 뭐 딴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야, 미래에셋 벤처 투자 거의 상분익인데요. 예. 미래에셋 증권도 세고 아주아이비도 세고, 예.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코스닥 업그레이드 얘기 드리면서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벤처 캐피탈들이 갖고 있는 그 비상장 뭐 상장 가치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면 엑시트를 할 거고, 또 그거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좀 얻고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한테 매우 좋은 뉴스예요. 코스닥을 뭐 엄청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 결국은 얘네들이 선투자 들어갔던 그 프리 코스닥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상장을 많이 이제 시도하게 될 거니까, 아무래도 비상장으로 투자 들어가서 한 3년 5년 이렇게 묵혀놨던 것들 중에 IPO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는 애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2000년도 때 그 벤처 투자 지금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도 보면은 막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그 비상장 기업들 뭐 상장하면 뭐 10배, 20배 터진다면서 한 10개 기업에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씩 들어가서 엔젤 투자라고 하죠. 그거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10개 중에 한두 개만 터져도 이제 본전 이상 뭐 2배 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10개다 뭐 몇 년 지나도 상장 안 한 그런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요. 뭐 그때 하도 환상들이 많이 좀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물어가지고 상장이 된 것들 잡으신 분들 중에 뭐 떼돈 버신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코스닥을 살린다, 코스닥을 엄청나게 뭐 띄운다라는 전제가 붙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 기대감으로 제가 몰래 사는 것도 하나 있는데 아직 반응이 좀 없습니다만 네. 반응이고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야, 이제 우리 지수는 이제 200의 시대인가요? 예. 오를 때도 200, 내릴 때도 200 이렇게 뭐 어저께 빠졌던 게 이제 비정상이었다 이런 분위기죠. 오늘 초반에 뭐 도대체 케빈 호씨가 누군데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뒤흔든 거냐. 정작 당사자인 미국도 별로 안 움직였는데 오히려 오늘 올랐는데 이러면서 어저께 빠졌던 게 못내 억울한 분들의 분노의 배팅이 현재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네 결국은 어제 수준만큼 올라왔네요. 이게 결국 삼성전자도 똘똘한 녀석이란 얘기죠. 어저께 지금 지수가 채 어제 수준만큼 안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빠진 거 거의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닌가요? 하이닉스가 아직 한 1% 정도 더 남았고, 야 진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똘똘한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빠진 거 대비해서 지금 거의 원복을 해놨으니 예. 똘똘이에 다른 애들 찾을 필요 없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좋아요가 지금 몇 개인데요. 네,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한 1000분 오시고 이러더니 갑자기 또 줄었어. 어디로 갔어? 예, 한 200-300분 더 오셔야지 될 것 같은데 800분 수준에서 또 머무르고 있네. 예. 자, 지금 이제 한 20여 분 남았는데 뭐 시세는 시세대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못 전한 얘기 중에 제가 오늘 그 NXT 유망주라고 아침에 고른 거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이거 있어요. 이게 JS링크라고. 얘 오늘 되게 세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되게 센 것 같던데 한 20%쯤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 호주인가 어디죠 동남아 쪽인가 해가지고 대규모의 그 히토류 강산 그 채굴 이슈가 있는 애인데, 뭐 미국에서도 어쨌든 히토류에 대한 중국 그 비중을 좀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부각되는 게 좀 되게 좀 돋보인다 이거고, 뭐 롯데 이노베이트라든 KMW 뭐 시장 정도 오르는 거 이상으로 나름대로 리포트 종목이었는데 나름대로 움직임 좋습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제 빠졌던 거 거의 원복시켜 놓고 있다. 현대차도 아까 마이너스 나던 게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됐네요. 네. 그리고 뭐 우주항공 쪽 분위기 너무 좋고, 어저께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관련주로 해서 올랐던 삼표시멘트, 바이오스마트 오늘도 높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4%나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지면서 초반에 한 10분, 20분 단계에서 약간 고민들 했어요. 예, 처음에 외국 기관이 팔고 개인만 홀로 사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 30분 지나면서 그 진용이 바뀌었습니다. 개인들은 어제 잘 샀던 거 일부 좀 매물 내놓으면서 대응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 중심으로 급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이 더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리포트 관련주는 현대 이노베이트, KMW, 또 와이트 솔루션 같은 거 좋아 보였고요. 자, 지금 시장은 뭐 부동산 뭐 억누른다 이런 정책도 있고, 사실 지금 호황제로 보면은 결국 반도체 칩이라든가 뭐 어제 살짝 노이즈가 있긴 했어요.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한 97%쯤 만들어지고 있는 선물 가격에 큰 역할은 없을 거다. 지금 사실 칩메이커들은 이렇게 1년 사이에 한 7, 8배 오른 칩 가격이 간절하게 뭐 유지만 돼도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1년 전보다 6배, 7배 올랐으니 이 상태만 유지되면 1년 전보다 6배, 7배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4조 벌었는데 영업이익으로. 어저께 나온 자료 보니까 211조 예상 나오더라고요. 이번 올해가. 진짜 이게 연말까지 지금 이제 2월 초인데 연말까지 지금 현재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나 그 디램 가격이 그냥 유지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작년보다 뭐 5배쯤 버는 거 아니에요? 40조 벌었으면 이번에 200조 버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뭐 한 100조 내외다 이렇게 보는 거는 글쎄 뭐 중간값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도 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한 1년 사이 급등했다라는 가격이 뭐 일각에서는 더 올라간다 얘기도 있지만, 최소한 그냥 유지만 되면 엄청 떼돈 번다는 뭐 너무 쉽게 계산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항상 이제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이제 PC나 뭐 핸드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수요가 부진하면 결국 칩에 대한 뭐 수요도 좀 어느 순간 꺾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가격이 지금 6, 7배 오른 게 꼭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해서 뭐 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어쨌든 뭐 데이터 센터 용이든 뭐 로봇이든 쓰이는 데가 많다고 하니 칩 가격이 아직은 요지부동 정도 있긴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뭐 1년 내내 아니 뭐 내년 정도까지 그냥 쭉 이 상태만 가주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떼돈 버는 겁니다. 예. 200조 정도 버는 거. 하이닉스도 지금 정도만큼으로 계속 유지되면 최소한 한 150조 정도는 벌 것 같아요, 올해. 왜 안 벌겠어요? 제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안 따고 회계 처리 이런 거 안 해봐도 그냥 밖에서 추측을 해도 그렇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일부라던 게 지금 뭐 7, 8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커브가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사실 1월부터 따지면 어쨌든 올라와 있는 가격 그 자체가 계속 수평적으로 매겨지는 거니까 이거 그냥 정말 맨날 기도만 하면 되죠. 안 빠져야 된다. 가격이 안 빠지면 그냥 떼돈이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저께 뭐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자, 일각에서는 3년 뒤에 이렇게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 웅대함과 장대함과 가슴이 벌렁벌렁 하셔야 돼. 5천이 넘었을 뿐인데 어제 5천을 잠깐 깼지만, 이런 그림대로 궤적을 갖게 되면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3조 호황과 유사한 경로를 가졌을 때 환경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심지어 17,000까지도 간다, 이런 호황찬란한 그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모를 일이죠. 그냥 보통의 잣대로는 도저히 예상 안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높게 보는 뭐 아주 특별한 의견들이 가끔 맞을 때가 있는데, 이건 정말 뭐 황홀할 수준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저께는 블랙 먼데이급이었는데 뭐 이 이유를 많이 이제 케빈 워시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밤에도 그랬고 오늘 뭐 아침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양반이 뭐 지명이 됐거나 이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까지 어떤 얘기도 한 바가 없어요. 뭐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시장에서 넘겨짚어서, 이 사람 되게 젊었을 때 연준 의사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뭐 생각들이 여러 번 바뀐 것도 있긴 있겠지만,
시장에서 조금 넘겨짚은 것들이 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것 같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했던 거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제 하락의 큰 이유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글쎄요, 여기저기 검증해보고 면접 단계에서 뭐 이제 물어보거나 뭐 언약을 받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너 되고 나서 금리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이런 면접을 누구한테든 안 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굳이 연준 의장으로까지 파월에서 뭐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아무 얘기도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 그냥 넘겨짚어가지고 금리 안 내릴 것 같아 이러면서 안전자산들 뭐 갑자기 막 다 폭락하고, 근데 사실 금 가격, 은 가격도 결국은 네 굉장히 이상급등을 한 거죠 요새.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나? 뭐 제가 몇 년 전에 20만 원에 판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100만 원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요새 꺾여서 뭐 한 80만 원 단계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막 금 가격, 은 가격 뭐 그러니까 그거예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어떻게 다 같이 올라가냐 이렇게. 그런 것도 되게 골 때리는 시장인 거고, 우리도 최근까지 이제 부동산도 올라가고 증권도 올라가고 이게 다 양립하기가 어려운 대체제 개념인데 그냥 같이 올라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통칭해서 다 뉴노멀이라 그래요. 예전하고는 잣대가 다르다 이렇게 퉁쳐버리고 마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삼천장제약은 분명히 어제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10% 올라가지고 51만 원대가 됐네요. 야, 어제보다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수가 216이네요. 그러면 코스피는 한 80% 수준만큼 올라간 거죠. 그죠? 이제 한 50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어제 빠진 거 대비해서. 뭐 그러면 왓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30포인트니까 한 60% 수준. 코스닥 약간 조금 외국인들 매도가 더 나와서 그런 건지 조금 속도감에서는 좀 떨어지죠. 뭐 지수 상승률도 보시면 코스피는 뭐 브레이크 아까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4%가 넘는데 코스닥은 어찌됐든 2.7%니까 상대적인 이제 강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등락 비율상으로 빠지는 종목이 아까보다 한 많이 아닌데 한 5, 60개 늘었어요. 코스닥은 약간 상대적으로 탄력이 이제 코스피보다 현재로는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한다. 근데 지금 그 올라가는 애들 면면을 보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효자인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어제보다 지수는 분명히 덜 올랐는데 어제보다 훨씬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주도주라는 성격으로 포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쪽 가서 놓으시는 게 좋겠죠. 어제 빠진 것보다 오늘 더 열심히 오르는 애들이 더 주도주 성격이라고 보시고 이쪽 가서 놓으세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는 너무 빠져서 할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많이 오르니까 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일단은 뭐 오늘 이따 기가 막히게 올라서 뭐 300이 오를 수도 있죠. 이게 뭐 비온 뒤에 땅 굳는다 이래가지고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 케빈 러시가 그렇게 이상하게 할 사람 아닌데 기대값을 가진다고 보면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어제 270에 마이너스 50이나 갔던 게 정말 너무나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하면서 오늘 뭐 300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금 도르는 거지만 뭐 55포인트에서 60포인트 올려놓을 수도 있죠. 시장이 대폭발을 하면 뭐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270은 뭐 빠질 것 같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저렇게까지 빠져버렸는데 오늘 그 정반대 흐름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저는
지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5,321 정도의 지수는 어쨌든 약간 허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은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차익 매물도 훨씬 좀 활성화될 확률이 높고, 만약 그거 이상을 보내게 되면 당장 6천 간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2, 3월 정도의 약간 휴지기 같은 걸 감안해 봤을 때 약간 그 여러분들 비중에 있어서의 현금 비중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말을 돌려서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제대로 올라서 다시 5,200대 이상의 어떤 강세장이 나오게 되면 5,300 굳이 넘어서 5,400, 5,500대면 팔아야지, 이렇게 너무 쫄깃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조금 모자랄 때 만든다. 왜냐면 시장이라는 데가 항상 내가 조지전까지만 가면 팔아야지에 딱 일부 직전까지 갔다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무슨 이상한 법칙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 딱 조기가 고지인데 딱 고기 일보 직전에서 멈칫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글쎄, 냉정하게 보면 그냥 오부지게 다 드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눈금 하나 차이 정도 낮춰서 눈높이 좀 낮게 해서 매매하시는 게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일 고점에 내가, 그러니까 발바닥에 사가지고 그냥 정수리 근처에서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한 발목 정도에 사가지고, 네, 코나 눈 정도에서 팔아야지 뭐 이 정도쯤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파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이번에 사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뻥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미국에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정말 스피디하게 올라왔지만 후발주자로 올라온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우리가 24년도에 내내 빠질 때도 올랐던 애들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뻑이 나도 먼저 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먼저 물 건너서 뻑이 난 다음에는 우리가 대처하기가 생각보다 이제 어렵죠. 어저께 시장처럼. 어제 초반에 좀 잠깐 기회를 줬지만, 와, 오후에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반전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어제 한 200여 포인트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나마 가졌던 그 생각들을 장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또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어제 가졌던 생각 한번, 예, 되뇌어 봅시다. 막 지긋지긋해서 싫겠지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어제? 예. 한 번만 다시 올라오면 팔고 주식 다시는 안 할게요. 뭐 이런 거. 어제 하락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올라왔잖아요. 예. 어제 많은 기도와 뭐 이런 거에 약발이 통했는지, 미국에서 케빈 워시 때문에 뭐 빠졌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올라왔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270 마이너스도 봤는데 갑자기 200이 넘는 플러스도 보고 이런 장을 봐요. 어제 가졌던 생각 이제 후를 털어버리고 까먹으실 거예요. 내가 물론 아직 이제 덜 됐지. 5,300 되려면 아직 150 더 올라야 되니까 5,300만 되면 정말 뭐 웬만큼 정리하고 이제 좀 관망하면서 가볼게요.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라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딱 만족할 만큼, 예, 딱 기회를 다 주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울 때 주시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장은 정말 어제 이맘때쯤은, 어제 이맘때는 사실 심각하게 빠지지가 않았죠. 한 10시 넘어서 한 11시 이후에 그냥 막 쫙쫙 빠져가지고 점심때 쫙 빠졌다가 잠깐 반등 줬다가 이제 장 끝날 때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면서 끝났는데, 오늘 반등은 기적적 아닙니까? 사실 간밤에 어저께 우리 장 끝나면서까지 야간 선물 미국 장 한 1% 이상 빠졌던 거 감안해 보면 쉽지 않았을 반등인데, 오늘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와,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가 좀 500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항상 보면 어디 가셨다가 여러분들 어디서 9시 한 반까지 딴 데 놓으시다가 지금 10시 임박하니까 갑자기 1000명이 돼가지고 기대했던 수치만큼 채워주고 계신데 감사한데요. 궁금한 거 큐가 있어요. 큐. 9시 반까지는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9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한 200여 분 정도가 갑자기 밀물듯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8시 반에 없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 200분 정도가 9시 아까 한 40분 넘으면서 이제 막 유입이 돼서 짧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같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뭐 끝에라도 잊지 않고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실 거면은 웬만하면 8시 반 봐서 오셔갖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죠. 네. 자, 기본으로 500개 정도는 일단 만들고 나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늘 오셔가지고 그래 정성스럽게 좋아요 버튼 계속 눌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로 여러분들 투자에 꼭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조심을 하시건 아니면 아우 죽다 살았네 이렇게 안도감을 표하시던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는 정말 어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반전을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2월 달은 어찌됐든 이런 변동성이 위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 이게 오늘 200이 오르는 게 사실 어제 270이 안 빠졌으면 1월처럼 나올 그런 이제 그냥 평상시스러운 반등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승은 아니에요. 어제 이제 뜻모르게 많이 빠졌다에 이제 억울함이 오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5,100대 정도쯤 가져다 놓은 게 그냥 평상시처럼 올려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새로운 모멘텀을 뭐로 만날 거냐. 정부 여당에서 추진한 것처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제 상법 개정을 또 한번 설 연휴 전에 쿠션을 줘가지고 시장을 한 템포 더 올려놓고 끝나게 할 거냐. 그게 전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왜냐하면 설 연휴 때 가족들 모였을 때 이번 정부 적어도 딴 거 모르지만 주식은 꽤 올렸네. 어떻게든 정부의 노력만으로 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가미가 되면 다 생색내기 너무 좋잖아요. 다 따져보면 정부의 지분이 몇 프로냐에 대해서 구성할 수는 없죠. 근데 2200대에서 적어도 저는 한 3000 중반까지 만드는 데는 꽤 역할을 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500에서 5000은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많이 만든 게 사실이고 이제 5000을 넘긴 건 현대차 역할이 컸고요. 로봇주, 자율주행주, 현대차 자체 그 위성 계열사들 올라가면서 역할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군데 정도의 큰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거고 또 이제 개인들께서 결국은 또 포모 현상 일으키면서 이제 시장을 막 끌어올린 효과들도 있었고 유야무야 다 이래저래 시장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뉴욕 증시가 상승하여서 미리 빠진 우리 카드의 반전 카드는 그랬는데 결국은 어제 우리가 뜻모르게 아시아에서도 탑 클래스로 많이 빠진 거 간밤에 미국에서는 별 이슈 없이 그냥 케빈 러시 언급도 잘 안 되면서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게 우리는 어저께 왜 빠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뜬금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거의 제자리 만들어 놓는 지수의 상승.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한 70% 수준 정도 반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언저리에서 이제 모멘텀이 더 나오려면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그래도 5300대를 다시 한번 트라이해보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중에는 원래 오늘 주제를 제가 그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워낙 재밌게 올라간 애들이 수두룩하니까 반응이 없지만
춘절 때 우리나라 많이 온다라는 건 뭐 너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중국 뭐 인바운드 관광객 상승에 따른 증가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여유 있게 인사드리면서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다행입니다. 근데 뭐 지금 10시 이후의 상황은 또 제가 뭐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들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반등을 목도하면서 끝나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오늘장 뭐 사지? 예, 1부 순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장 보면서 일단 마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힘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 네, 좋은 결과 만들고 장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